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58탄 법률구조법 개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공작기계 같은 850여 개 비민간 품목도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심사는 90일까지 길어지고 유효기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허가가 필요 없던 비전략 물자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일본 입맛대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일본 기업이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경우엔 3년짜리 포괄 허가가 가능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품목 규제를 하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일본의 노림수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센터입니다. 상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연락. 하루 상담만 평균 200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HSK 코드나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데요. 아, 모르세요? 백색 국가 제외 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일본의 규제에 별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센터에선 1:1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드디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함으로써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여러 품목을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러한 피해를 파악하고 그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긴급 지원센터가 오픈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어제 보고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내년 재선이 있죠. 내년 재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정권을 바꾸든지 간에 미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의 자유무역주의 기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등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자유무역주의가 앞으로는 내후년이 되면은 자유무역주의가 막을 내리고 여러분 나이가 있으신 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슈퍼 301조라는 무시무시한 미국의 보호무역을 상징하는 그런 슈퍼 301조 그러한 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긴급지원센터만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먹구름이 끼고 풍랑이 이루어오는 교역과 무역 이러한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1986년에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해서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갑자기 그 무역과 통상 얘기를 하다가 왜 대한법률구조공단 얘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금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가사소송 이러한 것들의 서비스를 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여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중소기업,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1인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업무 분장 범위까지 확대를 하는 법률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방송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그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질 앞으로의 10년, 멀리는 3, 40년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시스템화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가장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들은 이미 회사 내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혜택을 안 줘도 되는데, 권리를 안 줘도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1인 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이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왜냐면 비싸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방법들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이미 안착된 그 법무부 산하의 그 조직을 통해서 국민뿐만 아니고 중소기업과 1인 기업, 소상공인까지 법률 구조를 하자는 것이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이제 석 달 전인가요? 제2의 그 인블리 사태 아시죠, 여러분? 인블리. 연 700억까지 매출을 올리고 그 제2의 스타일 난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던 인블리 사태를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인블리라는 그 브랜드하고 그 유튜버하고 그 남편을.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좀 리서치하면서 인블리 사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이냐? 제 또래죠. 제 또래 인블리와 그 남편, 그 인블리 그 사장.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 큰 거죠. 진짜 신데렐라처럼 그 스타일 난다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인블리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이 연 700억이나 되는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운행해야 하고 어떤 시스템들 그리고 직원들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친구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 난다 그분은 그 로레알에 자기 브랜드를 팔았던 그 스타일 난다라는 그분은 이제 그 시스템, 제도화된 시스템을 알았던 거고 이 인블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이제 인블리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인블리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제2의 인블리가 아닌 제2의 스타일 난다를 우리가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더 키워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률 구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1인 기업, 소상공인들이 여러분 영주 대작전에서 호미를 그 아마존에 납품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영어로 막 중국어로 뭐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계약서도 한국어 또 영문으로 또 작성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서운 거니까 아예 꺼려하는 그러한 중소기업과 1인 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런 해외 수출, 수입, 이러한 다방면에서 길라잡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길라잡이.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을 이정표로 삼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이라든지 세무,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그런 면들, 수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여러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주 역할을 하고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그리고 이제 외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오는 소송 분쟁,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까지 한꺼번에 토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